지난 2월 24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꼬박 100일째입니다. 오늘도 포성이 멈추지 않고 또 전쟁의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부 강정규 기자와 지난 100일 동안의 전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전화를 여쭤보기 전에 푸틴 대통령의 지금 말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었다. 점령 목적이 아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명분 자체가 이제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 이걸 명분으로 이제 방아쇠를 당겼던 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나토 헌장 5조에 이제 공동 방위 원칙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에 가입한 이후에 자기들이 군사 작전을 개시한다면 나토 참가국 30개국이 모두 자동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는 사실 나토 전체와 서방 세계 전체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푸틴이 좀 선수를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타진, 이것이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좀 촉발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전쟁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문제였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네. 100일 동안 전쟁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변곡점들도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월 24일에 이제 러시아식 표현으로는 특수군사작전이 개시가 됐어요. 전쟁 초기에는 지금 지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북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 이렇게 3면을 동시에 포위해서 들어가는 작전이었거든요. 이른바 속결에 특화된 대대 전술단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 대대 전술단이 이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는 굉장히 작전이 유효했어요. 왜냐하면 칠러 성향 지역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전혀 상황이 달랐죠. 예. 굉장히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키이우 북부에 있는 이 데미디우라는 마을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는 댐 수문을 열어서 수몰까지 시켜버렸어요. 러시아군 전차의 이제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한 작전이었거든요. 그만큼 처절하게 투쟁을 했고요. 뭐 다리를 끊는다든가 철도를 파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벌어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또 이제 러시아군을 깊숙이 끌어들여서 시가전에서 게릴라전 형태로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당초 속전속결을 목표로 진입했던 러시아군은 좀 이제 시간이 지체되면서 보급도 사실 처음에 준비를 많이 안 해온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공개한 사진들 중에서 재미있었던 부분, 재미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러시아 그 배식 차량을 가서 이제 들여다봤더니 안에 뭐 피클이랑 양파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들이 버리고 간 탱크, 전차 이런 거 가서 봤더니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안에다가 쌓아놓고 거기서 잠을 잤던 흔적이 발견된다든가 굉장히 보급 자체를 열악하게 하고 진격을 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네. 이후에 이제 보급도 끊기고 사기 저하되고 하니까 탱크 버리고 투항하는 뭐 군인들도 많이 생겼고요. 러시아군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다가 이제 4월 전후로 해서 이제 러시아가 작전을 완전히 바꿉니다. 북부 지역에서 철수를 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화력을 집중을 하게 됐죠. 이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초원지대라서 이제 시가전이나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또 이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는 장거리 포를 자꾸 쏴서 매복해 있는 군인이라든가 군사시설 혹은 민간인들까지 이 포 사격으로 이미 정돈을 한 이후에 예.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는 이런 작전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고 지금 지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마리우폴, 최근에 함락된 마리우폴이라든가 지금 보시면 비근친 지역이 이제 친러 성향의 그 반군들이 장악한 지역이거든요. 이제 이른바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안스크 공화국 이쪽과 이제 2014년에 점령했던 크림반도, 여기를 이제 육로로 잇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헤르손 지역 이 서쪽으로 더 진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지역들을 다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해안에서 격리시키는 아마 그런 작전으로 지금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쟁터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저렇게 러시아가 계속 100일째 침공하고 포를 쏴대니까 민간 희생자가 많이 늘었어요. 특히 안타까운 게 어린아이들이 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지금 민간 희생자가 4천 명이 넘죠. 네, 이게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피해 집계가 뭐 정확하지가 않고 예. 뭐 기관별로 통일되지도 않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이제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룩셈부르크에 이제 화상 연설을 하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집계한 수치들을 몇 가지 공개를 했는데 네. 이걸 보면 일단 국토의 5분의 1인 12만 5천 제곱킬로미터가 이제 러시아군의 점령을 당했고 네. 뭐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포탄 공격으로 파괴된 면적은 한 30만 킬로미터가 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상자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 포함해서 한 14,000여 명. 그리고 1,200만 명 정도가 삶의 터전을 잃었고 또 예. 500만 명이 해외로 피난을 간 그런 네.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전쟁 중간중간에 그 전쟁 범죄와 관련된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 특히 어린이들,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될 어린이들인데 전쟁 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걸 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446명의 어린이들이 전쟁통에 다쳤고요. 2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현재 139명이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또 러시아에 이제 강제로 연행됐다고 우크라이나에서 주장을 하는 인원들 가운데 약 20만 명이 어린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이 피난민 500만 명, 이 중에서 대부분이 또 어린이들이거든요. 어린이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엄마.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사실은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전쟁이라는 그런 기억이 어떻게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 이거는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마음이 아픈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전쟁 범죄 중에서는 민간인 학살, 네. 특히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키이우 인근에 있는 소도시 부차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러시아군이 점령 기간 동안 약 1,00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중에서 약 650명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제 사살된 걸로 판단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 학살 장소 중에 뭐 어린이 캠프장도 있었고요. 또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들 중에서는 이제 무릎을 꿇고 뭐 양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던가 이런 식의 정황도 속속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여성들 성폭행 문제 심각한데 역시 이제 공식 집계는 좀 어려워요. 예. 어렵지만 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제 이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러시아군의 어떤 신상을 공개하면서 몇 가지 사례가 공개가 됐는데 예. 예를 들어서 어떤 20대 군인이 민가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지하에 가두고 어린 딸, 소녀를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했다거나 남편을 총으로 살해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참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파렴치한 범죄들, 네. 전쟁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나토의 동지를 맡겠다. 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구실이었는데 지금 주변 다른 나라들, 그동안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던 나라들도 이제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냉전이 해소되던 뭐 1990년대 후반 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통일된 독일 동쪽으로 더 이상 나토가 확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은 측면은 있어요. 예. 1997년 이후에 뭐 폴란드라든가 발트 3국 같은 곳들이 이제 속속 나토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마저 이제 나토에 합류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인데 하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흘러갔다기보다는 역효과, 네.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가 됐죠. 지금 지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핀란드, 스웨덴까지 이제 나토 가입 신청을 하면서 그동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덴마크가 EU 그 공동 방위 체계에 참여하기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네. 이렇게 속속들이 이제 서방 사회가 결집을 하고 있고 이 러시아와 이 나토 사이, 러시아와 서방 세계에 있었던 그동안 동유럽이라는 완충지대가 거의 사라지고 지금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이 네. 경계가 굉장히 길어지고 분명해지고 있거든요. 또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 뭐 나토 탈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나토가 느슨한 조직이었는데 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가 결집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서로 똘똘 뭉치고 네. 이렇게 좀 각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이제 좋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유럽 안보 지형에서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안보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두고두고 이런 안보 불안 요소들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예.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이걸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오랜만에 뷔페 식당을 다녀왔는데요. 한 몇 개월 전하고 가격은 그대로였는데 뷔페의 음식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만큼 이 식량 상황 요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끼친 면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밀 생산국입니다. 근데 전쟁통에 생산 자체에 좀 차질이 빚어졌고 이 러시아의 흑해 봉쇄 이것 때문에 이제 수출기까지 막히다 보니까 곡물 가격 들썩이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 유럽 그러니까 EU 27개 나라가 이 러시아에 대한 6번째 경제 제재안을 합의를 도출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러시아산 원유 올해까지 90% 줄이겠다. 원유 수입 90%까지 줄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제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관 잠그는 걸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급 자체의 불안 요소가 커지다 보니까 또 역시 가격이 널뛰게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글로벌 경제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정시켜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까지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이 가까스로 이제 코로나 경제에서 벗어난 글로벌 지구촌 경제가 지금 전쟁 때문에 다시 한번 몸살을 앓는 그런 형국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 더 이상의 민간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전쟁을 멈춰야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평화 협상이 성사가 돼야 되는데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개전 직후부터 뭐 한 닷새 만인 뭐 2월 28일부터 사실은 협상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지금까지 한 5차례 정도 만나서 이 휴전 및 뭐 종전에 대한 얘기를 논의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게 3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네네. 지금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이 야심만만하게 우크라이나로 침공을 개시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나 전공 없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네. 출구를 못 찾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이 기회에 예. 2014년에 이뤘던 크림반도 포함해서 돈바스 지역 다시 다 되찾아야 되겠다. 우리 끝까지 싸워야 한다. 라면서 맞서고 있다 보니까 양측 간에 거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길어지고 피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제부 강정규 기자가 좀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푸틴 대통령 와병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러시아 내에서 쿠데타 움직임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푸틴 와병설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일축한 면이 있거든요. 그때 근거가 그겁니다. 푸틴이 매일 방송에 나오고 매일 공개 일정을 하고 예. 대중들과 만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아픈 사람이 그런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화면을 보더라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네. 저 푸틴의 모습을 보고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뭐 양쪽에 어떤 말이 맞는지는 사실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사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서 이걸 공식 발표할 정도로 이제 뭐 계속해서 이 푸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게 맞는지는 뭐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일종의 어떤 전쟁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선전선동의 일환으로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죠. 러시아 안에 있었던 이 군부 쿠데타설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했던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서 뭐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 그게 실체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뭐 구테타가 성공을 했으면 당연히 실체가 확인이 됐겠죠. 하지만 성공하지 않은 구테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정황들, 구체적인 정황들은 사실은 또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믿을 만한 얘기인지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국제부 강정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